지난 2013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추진한 지 3년, 기업 현장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통을 전가하는 하도급 대금 횡포 일부 해소.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여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관행 상당 부분 개선.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대책.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 고리. 고착화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길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본다. 우리 정부는 경제혁신과 제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중점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지금 저희가 3년째 네.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작업을 해왔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상당히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네. 아직도 갈 길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말에 8,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하도급 업체의 약 92%, 유통 납품업체의 90%, 네. 그다음에 가맹점의 약 한 78%가 전년에 비해서 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라는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또 실제 그 불공정 행위라든지 위약금 이런 네. 것들이 객관적으로도 수치가 낮아진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간담회를 현장을 가서 직접 네. 하시고 또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네.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건 네. 실제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지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의견들을 널리 듣고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는 역시 제때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도급금 관련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금년에도 계속 순차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유보금 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부터 조사를 착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 뭐 중소기업들이 또 제기하는 것들이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 자료를 그렇죠.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예. 또 유통 납품업체들은 또 인테리어나 판촉 비용 분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하도급 직불제 추진 방안 말씀을 좀 해주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하도급금에 사실은 그 원 기업하고 하청을 받은 이 원청 간의 문제는 사실상 크게 해소가 많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네. 하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또 네. 다시 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이 관계에서의 네. 하도급금 개선 지불 관행이 네. 굉장히 미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처리한 것들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게 한 61%나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들한테는 일을 해놓고 대금 못 받는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이번에 이제 좀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들한테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그 대금을 직접 줘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못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단계 그럼 하도급 업체하고 제일 마지막 자재, 노무, 장비하는 이런 업체들 간의 또 이 대금 미지급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지고 또 더 많이 쓰여진다 그러면 그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그 직불 시스템을 통해서
그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편안해진다는 거는 뭐 접속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한계가 네. 좀 있는 네. 거고요. 지금은 그 시스템에 그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서 그걸 좀 간소화시키시는 사업자 방향으로. 중소기업들이 쓰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담당 주무부처가 네네.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까지도 예.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네. 시기는 금방 다가오겠네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와 그러니까 본사와 네. 가맹거래 업체의 그 불공정 거래 관행입니다. 네. 많은 부분 개선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뿌리 뽑아야 될 만한 내용, 네.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가맹점이 전국에 한 2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우리 그 서민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네. 한 업종으로 지금 프랜차이즈 산업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거래 네. 질서가 잡히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위해서 한 3가지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를 개선을 해서 네. 가장 최근에 저희 가맹사업법이 또 개정이 돼서 네.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가맹점들이 부담으로 판촉 행사나 광고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한테 반드시 어떻게 썼는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들어왔고요. 네. 그게 금년에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 또 저희들이 이제 2014년부터 그 영업지역 보호라든지 네. 심야 영업 금지하는 이런 제도들이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네. 또 강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은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는 네. 같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상생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 가맹본부하고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약을 체결을 해서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도하는 이 3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불관계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그 선상에서 네. 수직에 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네. 그것들을 이제 한 배에 탔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 덕에 네.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유통 분야 쪽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최근에는 TV 홈쇼핑 관련해서도 또 제도거래에서 관행이 잘못 정착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제 그 부분까지 지금 계속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자, 그동안에도 진행이 되어 온 부분도 있는데 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네.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얘기 좀 해주시죠. 그 TV 홈쇼핑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정부 부처 간의 협업으로 네.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미래부 중기청이 네.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TV 홈쇼핑 산업의 그 공정거래 질서를 네.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6개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해서 제재한 바가 있고요. 네. 또 그 미래부가 그 재승인 할 때 앞으로 공정거래를 잘 준수하라는 이런 네. 그 조건도 붙여가지고 네. 그 재승인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미래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같이 합동으로 그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 네. 저희들이 또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난해 말에 TV 홈쇼핑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어떤 것이 법 위반이고 어떤 것은 괜찮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해서 이 사업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이제 공정거래 그 네. 준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도록 네. 저희들이 또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네. 또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다변화되니까 뭐 다양한 네. 제재 장치도 마련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또 연계해서 보면 최근엔 소셜 커머스, 네. 인터넷망 포함해서 네. 해외 직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판매도 있지만 뭐 유통 채널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우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 내지는 보완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 유통 채널이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도 네. 불공정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 시장이 커지기 전에 초기 단계에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셜 커머스나 이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음 달에 또 이쪽 온라인 유통 채널에 많이 납품하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저희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많이 또 얘기를 좀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익명제보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정보를 수집해 놓은 게 많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이 하여튼 온라인 분야의 공정거래 절차가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한번 또 노력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불공정 관행이라는 게 사실 제재 쪽으로만 얘기하면 대기업 입장에서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거는 대기업 스스로가 먼저 자정 노력을 좀 해주고 실천을 하는 이런 미덕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이제 그 법 위반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실수였던 고의였던 그런 거를 발견하고 점검하고 또 바로 시정하는 노력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좀 도입을 했는데요. 자진 시정하면 저희가 법 위반 면책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아닌가요? 면책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법 위반 혐의를 100% 원상복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 1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30일 내에 그걸 또 100% 바로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면제하는 이런 제도를 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 점검하고 자진 시정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문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계약 규정이 공정하게 설정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11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생 협력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지난해 총 209개 대기업이 2만 8천 개의 중소 거래하는 협력차하고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또 유도하고 독려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 상생 협력 문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은 제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하게 거래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 운동장이 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바로 잡혔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문제는 이제 선수들이 그 안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는지를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그동안 강화된 제도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또 집행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에서 다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법 집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한 배에 탄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한 경기를 같이 하는 팀이라는 의식, 이게 바로 이 페어플레이, 공정한 거래를 이뤄가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좋은 성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